그래 그냥 그런 한 적도 있어요. 여기 그때 누구 진성고 있지 않았냐? 이반 아닌가? 사라졌을 사라졌나 보다. 진성고에 그때 저쪽 어딘가 나중에 있었는 것 같은데 이반이 아니고 정규 선행반일지도 모르겠다. 선행반이 아니라 그 민터스쿨반일 수도 있겠다. 하여튼 그 학교가 있는 경기도 광명이라는 부분에서 대구면 광명 좀 알 거 아니야. 왜? KTX 타고 여기 지나오잖아. 그지? KTX 생겼을 때 최고였어. 내가 광명에 사는데 동대구까지 1시간 반밖에 안 걸려. 1시간 반이 뭐야? 1시간 반도 안 걸렸지 그때. 집에서부터 동대구역까지 1시간 걸렸지. KTX 타면 대구까지 1시간밖에 안 걸리거든. 그때는 중간에 역도 몇 개 없어가지고 막 여기 모니터에 시속 308까지 찍히고 막 그랬어.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그리고 그 추석 때 벌초하러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선생님 친구들 그때 총각 때 선생님 친구들이 어디냐? 나 할아버지랑 시골에 벌초하러 갔다가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기차 기다리고 있는데 외시차에 5시 반쯤에 타는데 했더니 안 되겠네 그러는 거야. 왜 그러지? 그 피메일 분들이랑 좋은 자리를 마련해놨다고. 그래서 나를 살짝 약을 올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더라? 기다려 1시간 반 안에 갈게. 7시 반에 합류했어요. 7시 반에 합류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사진이 싸이월드에 있는데 내가 양복 입고 있어. 시골에 벌초로 갔다 왔잖아. 제 사진 내고. 그 양복 입고 있어. 다 애들밖에 모자 쓰고 있고 막 편하게 혼자 양복 입고 있어. 싸이월드.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그런 일이 시작된 거야. 괜히 이제 막 이쪽에 어떻게 하다 관여하게 되는 거야. 자, 뭐 그래도 그것 때문에 장가도 가고 뭐 잘 됐지 뭐. 잘 됐다고 생각해야지 뭐. 특히 뭐 이렇게 지역의 젊은 사람들 명단을 갖고 있었거든. 내가 이제 뭐 짱 하다 보니까 그 명단 안에 보니까 오이씨 나이도 나랑 똑같은데 이 새끼 이름 이 새끼 6학년 때 우리 옆반 같은 새끼 같은데 그리고 맞더니 말더라고. 전화 다 돌렸으지. 내가 난 누군데 모임에 좀 나와라. 그 새끼 때문에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연결되고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있던 여자애들이 걔네들 또 중에 또 여중 나온 애들 있으니까 자기 중학교 동창들이랑 어떻게 같이 술 먹는 일이 생겼다가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그때 거기 같이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있다가 그 바닥 떴고 계속 남아있던 사람 중에는 나랑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던 사람 중에 가장 높이 올라간 사람이 이런 얘기 없어. 어째 우리밖에 안 보니까. 선생님이랑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고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시작했는데 나랑 지역은 다르지만 그분은 마포에서 서울 마포에서 시작했는데 그분은 거의 나랑 비슷하게 시작했어. 그 바닥에서. 나는 중간에 한 2, 3m 빠졌고 이분은 계속 그래서 국회의원도 좀 하고 중간에 한번 안 했다가 다시 또 되고 지금은 집권 여당 대표예요. 정청래라는 분. 웃기지? 자, 같이 놀았다고 그냥. 근데 같이 놀았다고 술 먹고 놀고. 자, 여기 용어가 나옵니다. 이 용어 되게 중요한 용어들이에요. 잘 보세요. 퇴적 구조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문제 풀다가 쓱 나왔던 말 중에 층리라고 있었지. 층리. 그지? 지구과학에서 땡리라고 나온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층리하고 염리. 무슨 리? 염리. 근데 염리는 변성함에서 생기는 줄무늬인데 변성함이 지구과학 원과정에 공식적으로 없어서 굳이 몰라도 상관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니네한테는 땡리 그러면 층리밖에 없고 층리는 왜 생기냐? 퇴적물이 쌓이다 보면 퇴적물이 쌓였어. 뭐 퇴적물이 점토래. 쌓였어. 차곡차곡 쌓였어. 물속에서 쌓이거든? 어디서 쌓인다고? 무조건 퇴적은 물속에서만 일어나. 물 밖은 침식이 우세하기 때문에 퇴적이 쫙쫙쫙 일어난단 말이야. 물론 주변에 공장이 많으면 흙도 좀 더럽겠지, 그지? 거의 금호강처럼 졸라 더럽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어? 지금 좀 괜찮아졌냐? 여전히 더럽지? 자, 아무튼 대구를 관통하는 강이 있어. 그럼 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오염수에 가까운. 한강도 선생님 초딩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한강에 발 담그는 거 자체가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요즘 막 수영도 하고 막 무슨 뭐 뗏목 건더기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아무튼 퇴적이 물속에서 일어났는데 수십 년 동안 쌓여있단 말이지. 나중에 그게 이제 오염이 좀 많이 되면 막 포크레인 갖고 와서 걷어내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이 퇴적층 쌓일 때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쌓였다고 쳐봐. 말도 안 되지만
한 달에 1cm씩 쌓인다고 쳐볼게. 그러면 2025년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이렇게 쌓일 때 주로 주성분이 점토지만 입자의 크기가 매번 다 똑같을까? 색깔 다 똑같을까? 그러면 결 생기겠지. 그게 층리야. 그래서 층리는 퇴적물에 생기는 줄무늬고 수평이 원칙이야. 선생님 근데 저기 절벽에 지금 퇴적층이 옛날 퇴적층이 남아있는데 저거 수평 아니잖아요. 옆으로 기울었잖아요. 네 말 틀렸잖아. 지각 변동을 받았나 보지. 층리가 기울어 있거나 휘어져 있거나 부러져 있거나 그러면 지각 변동 받았다는 뜻이야. 그럼 지각 변동은 어떻게 받아? 힘을 받아서 눌리거나 당겨지거나 비틀리거나 이런 일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구조는 지질 구조라고 부르고, 자, 이 층리 같은 것들이 이 퇴적 구조에 많이 보인단 말이야. 퇴적 구조는 뭐냐? 이 녀석들이 퇴적될 당시의 환경과 좀 간단한 힘의 과정 정도를 알 수 있는 정보를 퇴적 구조라 그래요. 자,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속성작용이라고 합니다. 뭐가 만들어진다고?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작용, 속성작용. 이 속성작용을 두 개로 쪼개서 다짐과 표결. 다짐은 물속에 퇴적물 입자가 가라앉았어. 그러면 쌓이면 위에 게 밑에 걸 누르겠지? 다짐작용. 이게 암석 잘 되겠어? 이게 암석 잘 되겠어? 밑에 거. 눌리는 거 다짐작용. 그러면서 밀도 점점 커질 거예요. 입자들 좁아지면서. 근데 그렇게만 한다고 무조건 암석이 되냐? 아니지. 이게들을 붙여주는 작용을 물속에 있던 여러 미이온 같은 것들이 침전물이 만들어지면서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붙이는 작용을 표결작용. 주로 뭐가 하느냐? 물속에 녹아있던 탄산염 성분, 그러니까 CO3- 성분들, 그러니까 CO3- 성분들 같은 탄산염 또는 규질 성분, 물속에 녹아있는 규소와 산소가 포함된 성분들의 틈새를 메꿀 수도 있단 말이야. 광물질이 만들어지면서. 또 철질 성분들이 틈새를 메꿔줍니다. 그러면 비로소 뭐가 된다고? 퇴적암이 된다고. 그냥 불가루가 부스러기가 쌓여서 된 걸 쇠설성 퇴적암. 무슨 퇴적암? 쇠설성. 화학적은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진 애들을 화학적 퇴적암. 그러니까 부스러기인데 주변에 돌가루가 그냥 어디서 흘러들었다. 쇠설성. 입자가 만들어졌는데 물속에서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진 입자가 쌓였다. 화학적. 과거의 생물의 일부였던 뭐 뼈가루 아니면 조개 껍데기 부스러기, 개 껍데기 부스러기 이런 애들이 부서져서 모래처럼 흙처럼 돼 있다가 그게 쌓이면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분류를 한다고요. 쇠설성 퇴적암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요 4개입니다. 다른 거 알 필요 없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수능 특강 2월 7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된다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예스24나 뭐 어디 뭐 알라딘 들어가가지고 사봤자 어차피 2월 초까지 못 받아. 그래서 선생님도 결제 누르려다가 같이 살려는 책인데 걔도 별로 급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개정 지구과학 책 하나 해가지고 4권인가를 주문했거든. 왜 4권일까? 개정 지구과학,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 그 다음 지구과학 1 한 개 더. 한 개 더는 뭐라? 분해하려고. 칼질해가지고 제본들로. 하나는 소장용. 선생님 집에 가면 10년치 수능 특강이 쫙 있거든. 그럴 수밖에 없잖아. 하는 일이 그건데. 그 표지에 변천사가 쫙 나옵니다. 5년 전에 팽수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 아씨, 뭐야 장난질이야. 근데 올해는 더 장난을 해야 텐데. 봤어 표지? 왜 너 얼굴인데 무슨 웹툰 만화 표지인 줄 알았어? 응? 작년이랑 재작년이 더 좀 작년 거 왜 기억이 안 나냐? 동물농장 그랬더니 팽수보단 나. 팽수 승질이 나더라고. 수능이 장난이야? 말면서. 자, 아무튼 내가 수특 얘기 왜 하느냐? 수특에 보면 쌤이 지금 표로 만들어놓은 여기보다 암석 이름이 한 서너 가지 더 있습니다. 근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썼을까요?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예를 들면 자갈이 주성분인 게 여감이다, 모래가 사암이다, 점토가 셰일이다. 가끔 가로치고 이암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써있긴 한데 원래 두 개 같은 거 아닙니다. 응? 점토가 차곡차곡 쌓여서 층리가 발달하면 셰일이고 줄무늬 없는 진흙덩어리를 이해합니다. 응? 자, 아무튼 그냥 성분은 같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화산재가 쌓인 거는 응회암. 회가 재란 뜻이야. 무슨 뜻이야? 재가 응고돼서 만들어진 암석. 응회암.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데 수특에 뭐라고 나오느냐? 화산재 입자가 2mm보다 큰 그런
화산재가 쌓이면 라필리 음해암이다라고 써있거든. 아주 개나 줘버리라고 그러고 저보다 더 크면 화산 강력암이라고 써있어요. 지워버리세요. 안 나와요. 아시겠죠? 영어 답은 많이 외웠어? 공부하면서? 응? 아무래도 외울 수밖에. 아침이 영어로 뭐야? 뭘 발음 왜 이래? 보통 모닝 그런데도 중간에 알자가 틀렸어. 혹시 물 좀 먹었어? 유학도 없습니다. 근데 해외여행 많이 나왔어요. 아니 좀 범상치 않아. 해볼까? 저녁은 영어로 뭐야? 이분 그래. 그지? 진폐증이 영어로 뭐야? 오. 도전? 진폐증. 진폐증. 이거 엄청 긴 그 단어 아니에요? 그래 엄청 긴 단어. 뉴문 울트라 마이크로스코픽 시리코 볼케노. 이거란 말이야. 내가 이걸 왜 예를 들어주느냐? 라펠리 음해암을 외울 거면 그거 외워. 알았어? 화산 강력암을 외울 거면 진폐증 뉴몬 울트라 마이크로스코픽 시리코 볼케노 코니오시스를 스펠링으로 외우란 말이야. PNEOMONO 졸라 외우란 말이야. 아이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거. 알았어? 여기 나온 것만 해. 탄산, 칼슘, 석회암 얘는 화학적 퇴적암 두 개는 화학식도 알아놓으세요. CaCO3 암염은 NaCl 그지? 그러니까 얘들은 이온으로 존재하는 게 침전 일으킨 거라고요. 그 다음에 식물체가 죽어서 뭐 살짝 변성작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석탄 그 다음에 거기 석회질 생물체 석회암이라고 써있죠. 그죠? 여기 안 써있는 것 중에 간혹 등장하는 게 첩트라고 있어. 첩트가 화학적으로도 나오고 유기적으로도 나오기도 하거든. 화학적으로 나오면 이거는 규질 물질이라고 합니다. 규질 물질. 그러니까 물 속에서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진 SiO2 같은 성분들. 응? 물 속에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이런 게. 유기적은 뭐냐? 돌가루처럼 생긴 옛날 생물가루. 그러니까 니네 막 소라 껍데기 되게 딱딱하잖아. 그래들 막 잘게 갈아버리면 이게 진짜 천연 모래인지 구분 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니네 바닷가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 중에 상당수가 조개 껍데기, 개 껍데기 부스러기야. 자세히 보면 보여. 자세히 보면 그 개 껍데기 무늬나 조개 껍데기 무늬가 살짝 보인다니까. 응? 그래서 첩트라고 하는 게 돌가루 같은 건데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처럼 만들어진 애들을 우리는 분류하면은 유기적 첩트. 규질 물질이 화학 반응으로 생기면 화학적 퇴적암으로서의 첩트. 구분 안 됩니다, 겉으로. 심지어 완땡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서 있죠? 이멀전시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그지? 뭔지 알죠? 이멀전시 에듀케이션이라는 곳에서 나온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잖아. 완땡이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 여기 석회암과 여기 석회암을 사진으로 실어놨는데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놨어. 첩투도 그대로 그냥 복붙해놔, 복붙. 자, 몰라도 돼요. 여기 있는 것만 알고 있자고. 됐습니까? 유기적은 뭐라고? 옛날에 생물이었던 애들. 이런 애들이 퇴적암이 되고요. 이런 퇴적암이 요만한 돌덩어리들이라면 밑에 있는 퇴적 구조는 뭐냐? 이런 것들이 좀 스케일 있게 예를 들어 칠판 정도의 넓이 공간에 어디에 드러난 절벽이 있는데 거기 있는 무늬들을 보니까 윤곽을 보니까 특이한 무늬들이 있더란 말이야. 특이한 윤곽들이 있더란 말이야. 그지? 그거를 퇴적 구조라고 부르고 사층리, 점이층리, 연흔, 건열이라고 하고 이거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근데 단독으로 나오진 않아. 문제 안에 선지 한두 개 정도를 결정하는 흔히 말하는 그 키포인트로 나온단 말이야. 좀 전에 얘기한 층리라고 하는 말이 써있네. 층리. 그지? 층리가 뭐라고? 퇴적이 일어나면 생기는 줄무늬를 층리라고 부른다고. 층리는 원래 수평이라며. 사층리는 조금 특이해. 경사진 층리야. 무슨 층리? 물이 조금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층리를 이걸 사층리라고 부릅니다. 주로 어떤 데 쌓이느냐? 경사가 완만한 계곡. 물이 막 흐르면서 그 물속에 있던 퇴적물이 이렇게 수북히 쌓인 거야. 저 밑에. 또는 이게 제일 설명으로 많이 나오는 건데 사막의 모래 언덕, 사구라고 부르는 거 알죠? 이거 중1 때 배웠지. 바람이 불면 이 모래가 이쪽으로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한번 어디 놀러 갔더니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을 봤다. 6개월 뒤에 가면 또 있느냐? 없어요. 지역 다 바뀌어 있단 말이야. 그 언덕들. 왜 바뀌어 있느냐? 이게 나중에 바람 불면 이쪽으로 다시 내려가요. 다시 내려가요.
이쪽에 만약에 오아시스라도 있으면 이 오아시스 바닥에 이렇게 퇴적물이 쌓여서 경사진 모양의 줄무늬가 생길 수 있다고. 이걸 사층리라 그래. 바람이 불거나 물이 흘러가는 방향 쪽에 비탈면에 이렇게 입사가 쌓이면 이런 사층리, 경사진 층리가 생길 수 있다. 만약에 물이 흘렀다 그러면 이게 깊은 물이겠어, 얕은 물이겠어? 얕은 물이겠지. 깊은 물은 밖에서 뭔지라 해도 몰라요. 응? 그리고 바람이 불어가는 쪽이 저쪽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진 게 정상적인 층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오땡땡 선생님이 가끔 쓸데없이 위에가 넓고 밑에가 좁아야 이 간격이 여기 넓은데 여기 좁잖아. 그게 정상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걸 보고 지랄이라고 하고요. 응? 우리는 그냥 아래로 이렇게 오목하게 내려오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보고 이게 정상이니까 여기가 위, 여기가 아래, 위가 왼쪽, 아래가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람이 불거나 물이 흘렀다. 이러면 끝나. 알았음? 만약에 뒤집힌 층이 있다라고 쳐봐. 뒤집힌 층. 이렇게 된다 있다고 쳐봐. 응?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거 똑바로 이렇게 돌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원래 여기가 위란 얘기지. 여기가 아래고, 그지? 그럼 옛날에 물이 이렇게 흘렀다,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끔씩 이거를 뒤집으면 이렇게 뒤집어야 돼요, 이렇게 뒤집어야 돼요 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답이 이게 되고 저게 되고 안 나와. 그냥 뒤집혔다는 것만 생각하면 돼. 뒤집혔다는 말 안 쓰고 뭐라고 하죠? 지층이? 역전되었다. 오케이. 자, 사층리는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점이층리 좀 이따 할게요. 연흔, 물결의 흔적이야. 퇴적층에 물결이 찰랑찰랑거리는 흔적이 남아있어. 응? 이게 깊은 물이겠어, 얕은 물이겠어? 얕은 물이겠지. 이것도 저 시대인재 같이 쓸데없는 짓 많이 하는 데는 여기다가 표시를 A, 여기다가 표시를 뭐 B라고 해놓고 A에서 B로 입자가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 입자가 이동하면 어떻게 돼? A에서 B로 가니까 이렇게 삑 올라오죠. 뾰족한 쪽으로 몰리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두면 여기 있는 입자는 왼쪽 방향이고 여기 있는 건 오른쪽 방향이겠지. 이런 식으로까지 해. 정말 쓸데없는 짓거리 이런 거 수능 안 나옵니다. 응? 그냥 애들만 괴롭히는 거지. 얕은 물. 근데 이럴 수는 있어. 저기 연흔 보면 모양이 이렇게 대칭이잖아요. 대부분 여기 기준으로 대칭이잖아요. 가끔씩 이런 비대칭 연흔이 나오기도 해요. 이럴 경우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얘도 얕은 물이긴 한데 여기는 흐르지 않는 고여있는 잔잔한 물이라고 한다면 이거 조금 방향성이 있는 물 정도? 응?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중에 어디가 해수면의 경사가 좀 더 크겠나? 이 정도. 그럼 어디가 상류고 어디가 하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그죠? 이걸 무슨 연은이라고 한다고? 비대칭 연은. 선생님이랑 수업한 친구들은 나이키 연은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건열, 건조한 곳에 생기는 균열을 건열이라고 불러요. 그냥 땅 쩍쩍 갈라진 거지. 응? 예를 들면 옛날에 선생님 아까 말한 그 아저씨 유모 씨랑 같이 막 놀 때 거기 두리공원에서 막 야구 가고 막 그랬거든. 거기 야구장 있단 말이야. 있기는. 근데 다 흙바닥이었어. 근데 비 오는 날 가면 흙바닥에 땅 쩍쩍 갈라지지 말라가지고 아직 그 초콜릿 껍질 떨어지는 것처럼. 그게 건열이야. 그게 나중에 그게 퇴적층에 만약에 오래 보존되면. 응? 자, 이제 이거 남았는데 이것도 층리니까 여기랑 여기 설명 쉽고 이것도 했어. 여러분들의 어휘력 테스트 해보자. 층리인데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점점 입자의 크기가 달라진다. 점점. 니네 점점 추워지는 것 같아서 선생님 점점이 한자인 거 알아? 점점이 한자야. 점점 달라진다고. 응? 실제 이거는 한국지리에서도 쓰는 표현이 있어. 도시와 농촌의 중간에 끼어있는 동네 이런 데를 점이지대라 그래. 그지? 그것도 이거 똑같아. 달라진다고. 갑자기 아파트가 막 있더니 경산시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논바닥이 나오기 시작하지. 그냥 그래. 어? 응. 경산 쪽으로 넘어가면 그 뒤로 좀만 가면 아주 허벌판 나오고 그러잖아. 그지? 응. 영천 쪽으로 넘어가면 과수원 나오고 그지? 도시밖에 안 사나 봐. 응. 동대구 쪽이면 경산하고 별로 안 멀잖아. 자, 왜? 선생님 전국에 어디를 얘기해도 웬만하면 다 조금씩은 다 자기 동네처럼 얘기합니다. 어디 여긴 모를 걸 한번 해봐. 울릉도? 뭐, 저동? 어디? 울릉도
나가봤겠니 지구학생이? 응? 아. 내가 볼 게 많은 곳인데. 또 뭐 어디? 거기는 내가 아까 말한 그 당시에 갈 뻔했는데 일주일 동안 갔다 그때 나랑 같이 어울렸던 분들 중에 그 평양에 가면 유경 호텔이라고 이렇게 뾰족한 호텔 하나 있어. 거기서 5일 정도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있는데 나는 수업 때문에 못 갔어. 그때 내가 학원 선생님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수업이 막 그때 조금 벌었거든. 그때도 문이과 통합 시절이었어가지고 그때 나온 말이 공통과학이야. 그래가지고 문과반, 이과반이고 그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 공통과학반 들어가면 3반, 20, 30명 쭉 앉아있으면 뭐 그때 29일 때 좀 벌었지. 자. 그러니까 이제 슬슬 눈을 막 돌리는 거 아니야. 나도 저 바닥을 하면서 가볼까? 그때 갔으면 갔지. 지금도 한이 돼요. 그때는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알지? 저 개성에 막 공장 있었던 거. 그래가지고 스님 아는 아저씨들이 막 지금도 있는 뭐 정부기관에 있는 그런 분들이 내가 또 무슨 장 하고 있으니까 가끔씩 밥 먹자고 그럴 때 있거든. 그래가지고 실제 이런 전화 받은 적 있어. 딱 받다가 예 언니세요? 그랬더니 위원장 혹시 오늘 점심 때 뭐 누구 뭐 시간 되나? 아까 아침 몇 시쯤이야? 되는데요. 몇 시에요? 1시쯤에 점심이나 먹지? 뭐 그러시죠. 어디서 뵐까요? 그랬더니 근데 좀 시내로 좀 나와. 그런 거야. 어디요? 종로로 나오래. 광명에서 종로로 나오래. 아니 뭐 가자면 1시간이 가니까. 거기 위원장님 어디신데요? 나 아직 개성인데 한 2시간 있다 보지 뭐. 진짜 그랬어.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종로에서 밥 먹었거든? 그 사람 2시간 전까지 개성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던 시절이야. 생각해보면 개성에서 서울까지 2시간이 안 걸려요. 그때 개성공단에서 종로까지 광화문까지 셔틀 버스가 있었어. 그거 타고 왔다 갔다 했잖아. 그런 시절도 있어. 그때 갔으면 갔겠지. 물론 그 동네밖에 못 돌아다녔겠지. 갑자기 백두산에 갔다 올게 이럴 수 없잖아. 그지? 자, 근데 그래요. 안타깝지만 저 친구 대구니까 알겠네. 대구에만 없는 거. 대구에는 없는 거. 서울에는 많고 다른 데도 다 많은데 대구에는 거의 없진 않겠지. 거의 없는 거. 대구에 사거리가 없어. 네? 사거리가 없다고. 교차로로 사거리를 하잖아. 사거리가 없어. 저기 다 네거리야. 내버리는 건데. 듣다 보니까 사거리가 없지. 그지? 지금 충격이지. 저 친구가 지금 부인을 못 하잖아. 하나 더 해볼까? 저쪽에 수능을 안 봐. 네? 수능을 치지. 수능을 치냐 수능을 보냐. 친다 하잖아. 그거 봐, 니네 친다 하잖아. 너 수능 본다 그래. 몰라, 경상도 쪽이 그 말만 있어. 니 올해 수능 친다며. 그래서 우리는 수능을 봐. 걔는 시험도 안 봐. 시험을 쳐. 내가 맞지? 너무 익숙한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은 아닌데 한 10년 전만 해도 대구에 노래방이 없었어. 다 가요방이 없었어. 그지? 거의 가요방. 응. 근데 웃기는 게 가요 아닌 팝송도 있었어. 내가 지금 맨날 그래. 우리 친척 삼촌이 산격동 살아가지고 그 당시에 산격 네거리, 무슨 만평 네거리, 다 네거리야. 근데 그거 보고 신기했어. 여기는 사거리가 없어. 근데 이상한 줄 모르더라고. 그래도 부산에서 온 친구는 없잖아. 있냐? 요새 눈 보니까 어떤 느낌 들어? 신기하지? 고등학교 많이 있어. 고등학교 때 여기 있었어? 근처에? 전주. 그런 상황이 다르지. 부산에서 초중고 나온 애들은 막 신기해 죽으려 그래. 저는 처음 봤을 때 신기하고. 한동안 안 봤으니까. 그지? 눈이 막 건물 옆에 쌓여 있어. 그지? 밀대로 밀어가지고. 그런 거를 여기서 진짜 한 4, 5년 만에 봤겠네. 거의 처음 봤어. 너 전주에 있을 때는 눈 안 봤어? 전주에 있을 때 처음 봤어. 전주에 있을 때? 부산에 있다가 전주 왔다 이러는 거야? 진짜 그런 거야? 어쩐지 나는 지금 전주에 있다가 부산 간 애가 말이 약간 부산 쪽 사투리인데 야 저렇게 금방 바뀌나 싶었어. 생각보다 대한민국 땅덩이가 넓어요. 응? 뭐 얘기 나온 김에 웃기라고 얘기를 하면 정체불명의 지역도 있어. 경상도와 전라도와 충청도와 강원도 사이에 끼어있는 충북 제천, 그 밑에 단양,
고 일대 있지, 고 일대. 고 일대는 말투가 섞여가지고 되게 이상한 말이야. 북한 말처럼. 어딘지 알겠어? 충북 제천 그쪽에? 순천. 아, 순천이 아니야. 전라도 순천이. 아, 저. 내가 말한 건 제천. 서울에서 얼마 안 멀어. 1시간 반 정도면 가요. 어떤데요? 어? 내가 대학교 때 우리 동아리에 그쪽 출신 형이 있었거든? 근데 나보고 딱 그런 거야. 내가 신입생 때 동아리 반에 딱 그냥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어떤 형이 쑥 들어오더니 나 복학생이지. 그러더니 신입생이? 밥 먹었나? 나 이러는 거야. 뭐지 저거? 강원도 사투리 같기도 한데 그게 강원도 사투리랑 되게 많이 섞여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경상도말 억양과 충청도말이 섞여 있어요. 정체불명이다. 웃긴 게 뭔지 알아? 자기들은 자기네가 서울말 쓰는 거야. 형 혹시 고향이 저쪽 뭐 제천이나 단양 그쪽인가요? 니 어떻게 알았니? 뭐 이런다. 그러니까 북한말 같아. 아, 형 말투가 약간 그쪽인 것 같아. 마음 모르겠어. 설마 북한 사람은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그 말도 이상하다. 나 서울말 쓰는데. 그런다니까. 자, 우리 저미층이 하다가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점점 달라진다. 응? 바이바이. 이제 까먹으면 죽여버릴 거야. 뭐가 달라진다? 입자의 크기가 달라져. 여감은 이만하다 그랬고 사함은 요만하고 점토는 요만해요. 그지? 더 작은 것까지 한 4개를 해볼게. 응? 이런 4종류의 입자를 한 양동이씩 한 4양동이를 준비를 해서 수북히 쌓아놨어. 그래놓고 내가 수조를 하나 만들었어. 얘들 다 물속에서 쌓인다 했잖아. 깊던 얕던. 수조를 하나 만들었어. 커다란 수조. 그냥 한 10분의 1 크기로 줄였다고 쳐. 한 2, 3m 정도 깊이 되는 투명한 수조. 한 몇 미터? 한 2m. 이 위에다가 이 4입자가 막 고르게 섞여 있는 것들을 한 양동이씩 막 부었어. 부으면 밑에 가라앉겠지. 가라앉을 때 입자가 큰 놈이 먼저 가라앉고 입자가 작은 놈이 그 위에 가라앉고 입자가 더 작은 놈이 위에 가라앉고 제일 작은 놈이 여기 가라앉고 그러겠어? 딸랑꼴랑 2m인데? 넣는 순간 그냥 막 랜덤으로 그냥 쌓아서 가라앉을 겁니다. 그죠? 쌓여서. 그지? 그러니까 막말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쌓인 층이 이렇게 안 되고 막 랜덤으로 막 쌓여 있을 거라고. 그지? 그런데 이 수조를 쌤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한 50m 되게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지고 여기서 훅 부었어. 50m 정도로 부어놓고 물 높이 50m. 아파트 높이 한 15층, 20층 되게 부어놓고 거기다가 이 퇴적물들을 그대로 부었어. 어떻게 될까? 자갈이 제일 먼저 가라앉을 거야. 그 위에 모래가 가라앉을 거고 점토가 가라앉고 이렇게 될 거라고. 층상 구조가. 물속에 오래 얘네들이 가라앉으면 부유성이 큰 작은 입자들은 늦게 가라앉고 밀도가 크고 부유성이 작은 애들은 제일 먼저 가라앉는단 말이야. 물의 저항을 덜 받아서. 그래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된 층이 만들어져. 또 나중에 한 양동이 부으면 또 여기 위에 이렇게 만들어져.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이거를 뭐라 그래? 점이층리. 왜 이름이 점이층리냐? 이래가지고 여기 쌓인 거랑 여기 쌓인 거랑 여기 쌓인 거랑 여기 쌓인 거랑 한 4개 층이 쌓였는데 요거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쌓인 거고 요것도 자기네들끼리 비슷한 시기, 자기네들끼리 비슷한 시기인데 요 한 층 내에서 입자의 크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그래서 점이층리를. 이 점이층리가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 옛날에 깊은 물이었다는 얘기야. 무슨 물? 깊은 물. 내가 어휘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야. 이렇게 해서 초반에 이 어휘가 정리가 되면 니네가 이제 정규반 들어와서 수업을 들어도 좀 스피드가 붙어버린다고. 되게 슬픈 얘기인데 지구과학 문제 푸는 거는 스피드도 실력이야. 니네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20문제 풀면 반도 못 풀어. 한 27, 8분 만에 그 20문제 다 못 풀어요. 한 12번 풀면 끝나요. 그지? 그럼 속으로 그러겠지. 어차피 뒤에 우주는 못 풀어. 이러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 점이층리가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 가장 단순한 개념. 그러면 이 점이층리가 생길 정도의 깊은 물은 주로 어디냐? 잘 봐봐. 바닷물이 찰랑찰랑 여기 육지. 응? 육지가 쭉 뻗어가요. 바닷속에서 수심 200m 미만의 얕은 바다. 선생님 뭐라 그랬어? 대륙붕. 여기는 육지에서 유입된 애가 많습니다.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고 점토도 있고. 멀리 나가면 경사가 좀 가파라져요. 여기를 대륙 사면이라 그래. 무슨 사면? 대륙 사면. 현희상 선생님 그림 이렇게 그렸지만 경사는 실제로 한 5도 안팎밖에 안 됩니다. 좁은 데다 그리다 보니까 경사가 2, 3도밖에 안 되는 곳이 그 뒤에 나타나요.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대륙대라고 불러요. 뭐라 한다고? 여기가 수심이 한 2, 3천 미터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간다면 뭐 해구가 있을 수도 있고 심해져 평원도 있겠지. 뭐 우리나라 동해에는 해구는 없으니까. 대륙붕에 육지에서 공급된 자갈, 모래, 점토 등이 막 랜덤으로 섞여 있어요. 이게 어떤 이유로 대륙 사면이라고 하는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뭐 수북이 쌓이다가 뭐 파도에 떠밀려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지? 등등등. 이렇게 흘러내려갈 때 이걸 뭐라고 하느냐? 낮은 곳으로 흙탕물이 탁하게 흘러가 저탕류라고 부른다. 낮을 저 탁한 탁자의 류. 탁주할 때 탁자잖아. 탁주가 뭐야? 막걸리. 왜 막걸리 탁주라 그래? 색깔이 탁하니까. 맑으면 뭐라 그래? 청주. 그지? 왜? 술 얘기 나도 왜 좋아해? 어? 어허, 이 사람이. 그 전주에 있는 모주는 그거는 모주 알아? 모주? 콩나물국밥 먹으면 같이 나오는 술 한 잔. 고등학생인데. 이거 알코올 1%밖에 안 돼서 가끔 식당에서도 팔아. 여기 대치동 원덕 위에 무슨 전주 무슨 콩나물국밥인데 애들 먹는 데서 술 팔아. 한 잔에 1,000원. 아들이 하도 술을 처먹어서 엄마가 도수 엄청 낮은 술을 만들어 팔았대. 옛날에. 그러니까 그 전설이. 그건 그래서 엄마가 들어서 모주라고 부른다. 모주. 자, 아무튼 탁해서 탁주, 맑으면 청주. 청주를 한 번 더 분별 중류해가지고 아예 색깔 자체를 없애버려서 투명하게 만들면 소주. 원래 알고 있던 거야? 아니면 감각이야? 비문학이 나왔다. 오, 진짜야? 혹시 과학 지문이었어? 아니면 뭐 기술직. 그게 스킬이. 이게 그거야? 그럼 여기서 그것도 나왔나 볼까? 술 얘기를 하는 김에 탁주인데 보통 술을 밥으로 만들잖아. 쌀로 만들잖아. 응? 밥알이 탁주 위에 밥알이 떠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 그렇죠. 그걸 동동주라고 합니다. 그 동동주를 밥알이 괜찮아서 그냥 먹으면 동동주 먹는 거고, 그지? 밥알이 거슬려면 체에다가 걸러. 막 걸러. 한국어 어원이 다 이래. 여기도 봐. 저탕류 뭐야? 낮을 저, 탁탈탁, 흐를 유. 그럼 낮은 곳으로 가면 일로 가겠냐, 일로 가겠냐? 그러면은 이 저탕류에 의해서 자갈볼의 점토들이 막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자갈은 제일 밑에 가라앉고 그 위에 좀 작은 애, 더 작은 애, 더 작은 애. 이렇게 쌓여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생기는 게 뭐야? 점이층리. 자, 점이층리의 가장 스탠다드한 설명이에요. 육지의 깊은 호수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호수의 길석에서 가라앉아가지고 가끔씩 육지에도 수심 100m, 200m짜리 호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엔 별로 없지만 저기 아프리카에 무슨 뭐 빅토리아 호수 막 이런데 호수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친 것보다 커요. 남한 면적의 절반은 될걸? 그러니까 수평선까지 다 그냥 물이야. 그리고 옆에 파도 치는 거 보면 이거는 호수 느낌이 아니야. 그냥 바다지. 잡히는 물고기도 한 이만해 물고기. 다 민물고기지. 자, 그런 데서는 이런 점이층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런데 오늘 이것만 알고 가도 본점 뽑습니다. 보세요. 이제 우리 이 퇴적 구조를 한 다음에 퇴적 환경 얘기할 거거든. 뭐 한다고? 퇴적 환경. 지금 방금 얘기한 거에 등장한 애들이 있는데 이제 이 얘기 한 다음에 저 점이층이랑 가끔씩 니네 괴롭히는 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자, 여기 보면 퇴적 환경이야. 좀 전에 얘기한 뭐 대륙 뭐 점이층이고 뭐고 이런 거 생기는 곳이 이런 곳들인데 빙하, 육상 환경, 선상지 육상 환경, 호주 육상 환경, 호수 육상 환경, 강, 사막 여기까지 육상 환경이라고 합니다. 무슨 환경? 육상 환경. 육지에서 퇴적이 일어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퇴적은 물속에서 일어난다 했어요. 호수 물속이지, 강 물속이지, 사막에도 오아시스라고 물이 있을 만한 곳이 있지. 그 다음에 빙하도 원래 얼음 덩어리니까 얘가 중력에 의해 쓸고 내려온 것도 결국 다 녹아서 없어지면 물 때문이라고 볼 수 있잖아. 넓게. 선상지는 뭐냐? 계곡물이 흘러오다가 경사가 급한 곳에서 계곡물이 흘러내려오다가 갑자기 평지를 만나면 평지 넓은 데를 만나면 넓게 펼쳐져요. 펼쳐지면서 쓸고 내려온 퇴적물이 수북히 쌓여 부채꼴 모양으로. 부채선 모양상 땅지. 응? 그래서 부채꼴 모양으로 된 퇴적지형이라고. 주로 상류 쪽에 생기는. 그러다가 이 하천의 중간쯤 오게 되면 뭐가 됩니까? 강 같은 거 쭉 만들어집니다. 그지? 강에서도 퇴적지형, 침식지형 등이 있는데
삼각주랑 해빈 요거 또는 석호, 사주는 연안 환경이라고 불러요. 무슨 환경? 육상 환경과 해양 환경의 사이에 끼어 있어서 연안 환경이라고 부르고 옛날에는 또 여기도 전이 환경이라고 불렀어. 옮겨가는 곳. 아까 우리 내부 지구 내부 멘틀 얘기할 때 전이대란 말 썼지. 암석권 밑에 연약권 밑에 전이대 그지? 그 전이대도 전이 옮겨가는 곳. 여기도 옮겨간다 해서 옛날에는 전이 환경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근데 이 단어가 조금 한자어가 잘 안 쓰는 한자어다 보니까 요새는 그냥 연안 환경이라고 부른다고. 연안 환경 중에 해비는 모래사장의 한자어 표현이고요. 삼각주는 낙동강 하구 쭉 가다 보면은 낙동강 하구에 크고 작은 모래섬들이 은근히 좀 있습니다. 강에서 쓸고 내려온 퇴적물들이 최종적으로 강 하구에 쌓여서 모래섬 된 거야. 뭐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낙동강 하구에 있는 을숙도 이런 곳이 주로 뭐가 된다고? 알아 몰라 을숙도 모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도 있지 뭐. 어디 살아도 자기네 동네밖에 모르더라고. 서울 애들도 자기 집이 중랑구면 중랑구 근처밖에 모르고 성북구면 성북구 근처밖에 모르고 그치? 무슨 구야? 경기도 어디? 고양시? 무슨 동? 일산. 야 거기도 학원 엄청 많잖아. 무슨? 갑자기 무슨 지구? 우리 부모님 일산 살아가 하는 얘기야. 거기서 가끔 가니까. 그럼 이 나이 먹어서 가족들이 다 한 군데 몰려 살겠어? 무슨 집성촌이야? 여기저기 다 찢어서 사는 거야. 쌤도 옛날에는 거기 살았지만 지금 완전 다른 데 살아요. 아주 먼 곳에. 거기서부터 한 70km 떨어져. 원래 살던 곳보다 70km 떨어져.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여기 살았었거든? 지금 여기 살아. 우리 학원 여기 있잖아. 응? 여기서까지 한 40km? 그래서 여기 한번 가려면 날 잡아서 가야 돼. 왜냐 아직도 장모님 사시니까. 자, 해빈. 자, 여기 삼각주. 모래섬이라 그랬습니다. 모래섬. 그지? 자, 모래섬. 그리고 사주, 석호는 그냥 이 모래섬이 육지에서 길게 자라난 걸 사주라고 그러고 그 사주가 자라나다가 어디 쓱 가둬서 만들어진 호수를 석호라고 불러요. 사주, 석호가 좀 세트로 가. 우리나라의 사주, 석호는 동해안 쪽에 많습니다. 어디 많다고? 동해안 쪽에. 동해안에는 어느 도시 중심가 지도예요. 강원도 속초시 지도입니다. 여기가 속초 I라고 그 대관람차 있고요. 여기 속초 해수욕장, 여기 속초 고속버스 터미널, 그리고 여기 이제 매립해가지고 운동장 크게 있고 여기 먹자골목 있고 여기 이 마트도 있고요. 큰 탑도 있고요. 여기 먹자골목 사이에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닭강정집 본점 있습니다. 만석 닭강정. 들어봤어? 이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속초 지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속초하고 강릉하고 이쪽은 셈이 거의 동네 사람 수준까지 가깝기 때문에 해안 지역 보려면 무조건 이쪽 가야 돼. 자 봐봐. 여기가 원래 이랬냐? 아니 한 5만 년, 10만 년 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다고. 근데 해류 때문에 퇴적물이 슬금슬금 자란 거야. 이게 사주야. 사주가 자라다가 막으면 여기가 호수가 생기지. 이걸 석호라고 부릅니다. 이 호수의 이름은 속초 시내에 있는 청초호라는 호수예요. 동해안 쪽에 엄청 많습니다. 강릉의 경포호 들어봤지? 거기 다 석호야. 경포호는 아예 막혔어. 근데 여기도 뚫렸어요. 청초호에서 조금 한 20분만 올라가면 저 위에 또 영랑호라고 있고요. 계속 있습니다. 저 위에 강원도 고성군을 넘어가면 송지호도 있고요. 하진포호도 있고 많습니다. 쌤이 좀 전에 점이층리 얘기했었죠? 응? 또 석호 얘기했죠? 유튜브 지구과학 장선생에 들어가시면 쇼츠가 있을 겁니다. 조회수 보겠어요? 송지호에서 쌤이 이쪽은 호수, 이쪽은 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한 30몇 초짜리. 또 점이층리는 그 고생대 자연사박물관에서 쌤이 실험한 거 쇼츠를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내 건 유일하게 1000이 넘어가요. 유일하게 1000 넘어가요. 자, 그런데 얘가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건 좀 전에 얘기했죠, 아까 그지? 대륙사면 따라 흘러내리고 대륙궁, 대륙사면, 대륙대 여기에 점인층이 생겨 있겠죠 아마. 그런데 이 삼각주가 시험에 잘 나와. 오늘 요것만 알고 가도 본적 뽑는다는 얘기 하는 거야. 자, 봐봐 여기. 작년에 했던 친구들 이런 단어 본 적 있나? 역점인층이. 이거는 조금 깊이 공부해서 좀 상위권 애들이 많이 들어봤을 법한 내용이야. 들어봤어 혹시? 들어본 사람? 들어봤어도 안 들어본 게 차라리 나. 이런 단어 사실 없어.
그런 단어는 없어. 이거 그냥 선생님들이 만들어낸 말이야. 뭐 오땡땡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야. 그러니까 비전공자들이 만든 이 말들이 자꾸 쓰이니까 짜증나 죽겠어요. 자, 아무튼 점이층리는 원래 어떻다고? 깊은 바다에서 대륙대에 떼굴떼굴 굴러온 큰 입자, 그 다음 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깊은 물에서 생긴 점이층리고, 이거 상황이 뒤집힌 거야, 안 뒤집힌 거야? 안 뒤집힌 거지, 그지? 정상적인 구조지, 역전되지 않은 층이죠. 그런데 이런 게 나와, 이런 게. 어디에 한 3개의 층 해놓을게요. 이런 애가 있어, 요런 애가 있어, 이런 애가 있어. 똑같이 복붙했다고 쳐. 이렇게 돼 있으면 점이층리가 똑바로 있는 겁니다. 응? 그런데 어딘가에 퇴적층이 나와 있는데 복붙. 이거 점이층리가 뒤집힌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만 더 그려볼게. 점이층이 뒤집힌 겁니다. 한 개 더 그려볼게. 내가 지금 놀이던 데가 있었는데. 원래는 A층, B층, C층 중에 이거 뒤집으면 통으로 뒤집힌 거야. 통으로. 얘 뒤집히고 한참 있다 얘 쌓이고 또 뒤집히고 각자 뒤집힌 게 아니라 쌓인 다음에 통으로 뒤집힌 거야. 세 층이. 그럼 제일 먼저 쌓인 애가 누구야? C지. 원래 C가 제일 밑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통으로 뒤집힌 거라는 얘기야. 이해가세요? 어? 그런데 이렇게 뻔히 해서 뒤집힌 거야, 통으로. 그지? 그런데 또 이제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또 아까 그 그림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거 볼까요? 이게 역점이층이라고 불리는 거야. 아까 거랑 차이가 뭐야?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지, 그지? 응? 왜 그러냐? 얘랑 쌓인 시기가 다 별개라는 거야. 자, 그런데 잠시 중학교 1학년 때로 레드썬, 물론 기억나는 게 없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비슷한 걸 배웠어, 니네. 응? 중학교 1학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강에서 강물이 바다와 쫙 만났단 말이야. 응? 그럼 강에서 자갈모래 점토가 강물에 쓸려 내려와. 강물은 유속이 바다보다 빠르잖아요. 특히 바다 만나는 곳에 가면 강물의 유속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왜? 엄청나게 많은 물하고 만나면 일단 멈췄다가 퍼지는 거야. 실제로 장마 때는 확 티가 나. 흙탕물이 거기에 딱 멈춰 있어. 경계가 서서 경계가 바닷물하고 흙탕물의 경계. 그러다가 나중에 조용히 가라앉겠지, 그지? 자갈모래 점토가 바다로 확 유입됐어. 일반적으로 바닷가에서 멀면 멀수록 수심이 좀 깊어지잖아요, 그죠? 자갈모래 점토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쌓여요? 먼저 가라앉아요. 자갈. 가장 육지에서 가까운 쪽에 자갈이 가라앉아요. 좀 더 멀리 가면 모래가 가라앉고요. 부유성이 제일 큰 점토가 제일 멀리까지 갑니다. 여기다가 단면을 그리면 어떻게 돼? 단면을 그리면 바닷물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거 머릿속에 넣어놨죠? 유입돼가지고 여기에 뭐가 쌓인다고? 자갈이 쌓인다고. 여긴 뭐가 쌓인다고? 좀 모래가 쌓인다고. 여긴 뭐가 쌓인다고? 제일 멀리 깊은 곳에 점토가 쌓인다고. 경사를 좀 더 하자요. 여기는 점토가 쌓인다고. 됐습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얘네들이 자꾸 쌓여가지고 수심이 여기가 깊어져 얕아져? 얕아지는 거야. 얕아지면 강이 여기까지 흘러오고 강물이 이제 여기서부터 빠져나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모래가 쌓여있던 곳에 뭐가 쌓여요? 자갈이 쌓여요. 그지? 점토 위라고 했던 곳에 뭐가 쌓여요? 모래가 쌓여요. 그죠? 그래서 해안선이 또 여기까지 확장됩니다. 수심이 얕죠? 뭐가 쌓여요? 자갈이 쌓여요. 여기는 뭐가 쌓여요? 모래가 쌓이고 멀리 가서 점토가 쌓인다고. 그랬는데 여기를 뚝 잘라봐. 어떤 일이 생겼어? 점토가 제일 밑에, 모래가 그 위에, 자갈이 제일 꼭대기에 있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생기는 곳이 삼각주야. 그러니까 삼각주에서 연안 환경에서 강 하구에 이런 정도의 층이 나왔다고 하면 이게 지층이 역전된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러다가 이게 섬이 이렇게 드러나 버리면 모래섬으로 되는 거야. 그게 이 섬들이야.
근데 주로 강물이 퍼져나갈 때 대체로 이것들이 이쪽에 강물이 나올 때 앞에는 좁고 뒤에는 넓게 퍼져서 선들이 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많아서 삼각주라고 한다. 삼각주가 영어로 실제로 뭐야? 삼각주를 델타라고 불러요 그냥. 알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 속에 역전되지 않았다 그러면 삼각주인 거예요. 지금 보여 이거? 얘하고 퇴적 시기가 다른 겁니다. 근데 아까 점이 층리에 있는 입자가 큰 놈, 작은 놈, 아주 작은 놈들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쌓인 거지. 물론 A층과 B층과 C층은 다른 시기에 쌓였겠지만 계속 꾸준히 걔는 그런 환경이었고 이 상황이 뒤집히지 않았다. 큰 거, 작은 거, 더 작은 거 뒤집히지 않았다. 근데 만약에 층 있고 이 안에도 입자가 작은 거, 큰 거, 더 큰 거, 작은 거, 큰 거, 더 큰 거, 작은 거, 큰 거, 더 큰 거. 그러면 여러 층에서 그 상황이 나오면 점이 층이가 뒤집힌 거. 큰 통으로 된 구조 안에 이게 여러 번 나오진 않아. 이거 안에 이렇게 돼 있는데 뒤집히지 않았다 그러면 연한 환경이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퇴적 환경은 그냥 한번 역시 또 보면 됩니다. 지도에서 위치 확인하시면 더 좋겠고, 내가 지도에서 위치 확인하라는 이유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여러분 다음 교육과정에서 이 한반도의 지질 명소가 중단원으로 하나 들어가서 그 영향을 받을지도 몰라서 그래. 응? 어차피 안 나오는 것도 아닌데 한번 낼까? 이럴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여기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쌤은 여기 뭐 막말로 북한 빼고 다 알아본 되기 때문에. 자, 여기는 사진 중에 직직도 많아요. 이건 아니고 이거 두 개 빼고 직직이에요. 이거. 아까 내가 점이층리 실험했다는 게 요 구멍 뒤에 가면 있는 태백 고생대 자연사 박물관. 이거는 변산반도. 여기 제주도 수월봉. 자, 지질 구조로 바로 넘어갈게요. 지질 구조. 지질 구조는 좀 전에 얘기한 퇴적 구조가 환경적인 거라면 지질 구조는 어떤 땅덩어리가 힘을 받은 거야. 뭘 받은 거라고? 힘을 받아서 변형된 거를 말해요. 뭘 말한다고? 변형된 거. 퇴적물이 차곡차곡 쌓였어. 여기 봐. A층 위에 B층이 쌓이고 B층 위에 C층이 쌓였어. 시간 순서가 뭐 그렇게 끊어지는 것도 없이 3천만 년, 2천만 년, 1천만 년 이렇게 딱 연결이 좀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정합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시간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인 걸 정합. 여기에 뭔가 변형이 생긴 거를 지질구조라고 해요. 그냥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변형 생기면 지질구조. 이 지질구조 중에 습곡, 말 그대로 뭐죠? 휘었다는 거죠. 그죠? 왜 휘었을까요? 양쪽에서 밀었으니까. 뭐라고요? 양쪽에서 밀었다. 그 힘을 뭐라고 하느냐? 횡압력이라고 부릅니다. 횡압력이 작용해서 양쪽에서 밀리는 바람에 지층이 휘어진 구조를 습곡이라고 하고, 습곡의 구조 속에 위로 볼록한 곳을 배사. 무슨 사? 이거 배사. 여기는 향사. 그지? 자, 여기 봐봐. 또 여러분들에게 빅엿을 매기려고 작정을 하고, A가 여기 집 있고 B는 여기에 집이 있어. A의 집과 B의 집 중에 어디가 배사예요? 빼고 정답. 몰라요. 자네 빼고 다 정답. 몰라요. 되겠잖아. 배사, 향사는 속구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속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아니 그래도 위로 볼록이잖아. 포크레인 갖고 와서 밀어버리면 되잖아. 포크레인 갖고 와서 밀어가지고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잖아. 이것도 뭉개버리고. 그럼 그 갑자기 향사로 바뀌어? 아니잖아. 배사 향사는 속구조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한 것도 너무 단순한 거고, 여기 봐. 배사 향사를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그림 잘 그려야 되는데 이거. 대충 말 그렸어요? 응? 배사축이라고 불러요. 습곡에서 가장 볼록하거나 오목한 곳에 그어놓은 선을 축이라고 해. 배사축, 여기는 향사축. 응? 이게 배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 게, 밖에 이 배사축 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 여기서 지금 배사축의 수직인 쪽으로 계속해서 축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지층의 나이가 더 많아지냐 적어지냐. A층, B층, C층, 여기 D층이 있다고 쳐. 그럼 여기는 뭐야? 여기는 쭉 C지, C. 여기는 B지. 여기는 A죠. 누가 제일 오래됐어요? 밑에 있는 거. A가 제일 오래됐잖아.
배사축으로 갈수록 점점 지층의 나이가 많아지면 거기가 배사 쪽이야. 그러니까 배사축이라고 하면 안 알려주고. 반면에 여기는 어때요? 이쪽에서 일로 쭉 가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A였다가 B였다가 C니까 A, B, 오, 점점 젊어지지? 축 쪽으로 갈수록 가장 구분 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어려지면 향사. 무슨 사? 향사. 나이가 많아지면 배사.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뭐 이거 지금 내가 말하는 건 훅 지나간다. 습곡축이 거의 수평선의 수직이면 정습곡. 수평선의 습곡축이 기울어 있으면 경사습곡. 졸라 누워 있으면 횡화습곡. 특히 횡화습곡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분하냐? 여기 봐. A, B, C. C 제일 진한 거. A, B, C라고 놓으면 A 다음에 B 다음에 C. 여기는 시간 순서가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 어떻게 돼? A 다음에 B 다음에 C 다음에 다시 B 다음에 또 C지, 그지? 여기 중간에 지층이 역전된 구조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럴 때 횡화습곡이라고 한다고. 알았죠? 자, 이거밖에 없고요. 별거 없고 습곡은 이게 다냐? 이것만 알면 됩니다. 혹시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정습곡, 경사습곡, 횡화습곡만 알면 되는데 가끔 조금 오래된 책에 등사습곡이라고 나오면 경사, 아이 씨부라 몰라도 돼. 되는 거야. 알았어요? 굳이 얘기하면 경사습곡을 세 분 한 거야. 축을 중심으로 이쪽에 벌어진 각도와 이쪽에 벌어진 각도가 같으면 등사습곡. 이쪽은 45도인데 이쪽은 20도밖에 안 돼. 축에서 그거 그냥 경사습곡 이랬어. 지금은 다 경사습곡이라고 합니다. 이거 얘기하는 이유는 그 씨부라 엄마 쌔바닥 너무 두꺼워가지고 온갖 문제 다 갖다 때려 쳐놔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갑자기 툭 해. 근데 애들한테 아 그런 거 왜 물어? 네가 나한테 그거 왜 물어봐? 나오지도 않는 거 같더니 기출문제 집에서 봤대. 그러니까 뭔 기출문제 모르잖아. 그러니까 막 갖다 끌어오는 거야. 끌어와서 뭐만 바꾼 거지? 글자체만. 그래서 내가 했잖아. 글자체만 다를 뿐인데 엄마 혓바닥으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공부해놓은 상태에서 자이스토리 사가지고 푸니까 저는 잘 풀리는 거지. 왜? 한번 풀었던 문제니까. 절대 자기 실력이 아닌데 아, 나 드디어 실력이 늘었구나. 아니 은연중에 머릿속에 그 문제 답이 다 들어있다니까? 응? 그렇잖아. 이게 학교 시험 볼 때 선생님이 프린트 주고 거기서 낸다 그러면 답을 다 잘 보는 거야. 똑같은 거지. 자, 단층은 지층이 끊어진 겁니다. 뭐 한 거라고요? 끊어진 거라고. 이거 끊어진 경계면을 단층면이라고 불러요. 무슨 면? 단층면. 여기를 단층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를 단층면. 단층면이 수직이잖아? 그럼 그냥 주향이동 단층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수평단층이라고 알아놓으세요. 굳이 주향이동 단층이란 말 분명히 들어본 사람 있지? 이거 안 중요해 이것도. 응? 진폐증 스펠링이 뭐라고? 안 중요하다고? 그 정도로 안 중요해. 근데 희한한 건 애들이 이거 기억 졸라 잘합니다. 들어봤지? 근데 여기서 물어볼게. 주향이 뭐야? 모르잖아. 주향이 뭔지도 모르는데 애들이 지구가 원만한 애들이 주향이동 단층이래. 주향은 땅속의 구조가 동서남북중에 주로 어느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냐를 주향이라고 해요. 내신에서 지투했던 사람들은 했을지도 몰라. 땅 속에 그 밖에는 평지인지 산인지 모르지만 땅 속에 이렇게 습곡이 있어. 습곡이 대체로 여기 능선이 남쪽에서 북쪽을 향하잖아. 이걸 주향이 남북 방향이다. 이렇게 쓰면 주향이 북동에서 남서로 배열되어 있다. 결국 수평 방향인 거야. 근데 웃기는 건 저렇게 다 쓴다는 거. 안 써도 몰랐대.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단층, 역단층인데 단층면에 여기가 위, 여기가 아래. 단층면에 위, 여기가 아래. 단층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위, 여기가 아래. 그지? 단층면의 위에 해당하는 곳, 위에 해당하는 곳을 상반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상반. 상반이 올라가서 내려갔어? 그럼 내려가기 전 상황을 한번 그려볼게.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 내려가기 전에는 이렇게 있었겠지, 그지? 그죠?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폭이 더 넓어졌어, 좁아졌어, 내려가서. 폭이 좀 넓어졌지. 좀 넓어졌으면 힘을 어떻게 받았을까? 당겼을까, 밀었을까? 당겼겠지. 그 힘이 장력이야. 아니 폭이 넓어졌는데 장력인지 횡압력인지 몰라? 아, 넓어졌잖아. 횡압력, 장력. 장력할 때 장자가 무슨 장자야?
이것도 내가 생각하기는 뻥인 것 같아요. 긴장자라고 생각하세요. 응? 이거 아닐 거야 내 느낌에는. 영어로 텐션이니까 롱이 아니잖아. 응? 길어지게 하는 힘이라고. 응? 따라서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상반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 그럼 얘는 봐봐. 이거 끊어지기 전에 여기 어디 있었겠어? 원래 여기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요 라인이 여기까지 왔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밀었겠냐 당겼겠냐? 당연히 밀었겠지. 그걸 횡압력. 그럼 상반이 밀려 올라가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어디가 상반이라고? 왼쪽이 상반. 그럼 여기 끊어지기 전에 원래 이렇게 있던 애가 있었어. 횡압력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상반이 올라간 거로 상반이 내려간 걸로 판단합니다. 그럼 판의 경계에서는 이런 힘 작용하는 곳이 어디야? 수렴형 경계. 여기는 발산형 경계. 그리고 참고로 이 두 그림 중에서 이거는 사실은 모순적인 그림이에요. 왜요? 횡압력 받으면 처음에는 휩니다. 습곡. 그러다가 감당 안 되면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습곡과 역단층이 세트로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솔직히 이거 불안. 밀다가 땡긴 거야? 어? 그런 것도 없진 않겠지만 문제로는 안 나온다. 오케이? 판의 경계랑 연결 지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리. 전리는 암석에, 바위에 금강걸 전리라 그래요. 그럼 금이 왜 갔을까? 급격하게 식어서 수축하는 바람에 금 갔을 수도 있어요. 수축해서 생긴 금강거 주상전리라고 부릅니다. 무슨 전리? 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서 주상, 기둥주자. 주로 지표에 흘러넘친 용암이 급격하게 식어서 만들어진 화산암. 주로 현무암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광주 무등산 서석대만 안산암이고 다 현무암이라고 봐도 돼. 강원도 철원이던 제주도건 울릉도건 다 현무암이라고 보면 돼요. 용암이 급격하게 식어서 된 거고, 환상전리는 아까 우리 저반 했어 안 했어? 했지. 그 저반이나 암주 같은 땅속 한 20km 있던 게 점점점 세월이 흘러서 깎여서 올라오다 보니까 밖에서 누르는 힘이 점점 약해지잖아. 힘이 약해지니까 애들이 땅속에 있을 때부터 조금씩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압력이 작아지면 많이 부풀어서 지금 밖에 노출되어 있는 애들은 쩍쩍쩍쩍 막 갈라져 있단 말이야. 그걸 판상전리라 그래. 주로 힘이 위에서 누르던 힘이 약해지니까 수평으로 갈라진다고. 판상전리라고 부르고, 주로 땅속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심성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화, 강암이 많고요. 융기할 때 팽창한다. 얇은 판 모양으로 짝짝 갈라진 게 껍데기 벗겨지면 그걸 박리작용이라 그래. 북한산 인수봉이라든지 청와대 뒷산이라든지 그쪽 산들을 가보면 이 판상전리 많은 산들, 설악산 가도 되고요. 설악산이 가깝습니까? 인왕산이 가깝습니까? 인왕산은 재명이 형이 다시 입주를 하는 바람에 다시 또 가기 좀 애매한 산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좀 뒤쪽으로 북악산 쪽으로 돌면 되긴 되지만, 네, 그럴 것 같아서 예전에 윤치기 대통령 때 한번 가봤죠. 그때 청와대가 그냥 관광지였으니까. 자, 이게 전리였고요. 여기 보면 선생님 뭐라 써놨었냐면, 전리는 저게 단가. 가끔씩 이런 게 나와. 판상전리하면 북한산, 인수봉, 도봉산 같은 수도권에 있는 산들, 봉우리 하얀 바위로 된 산들, 설악산, 아니 북한에는 금강산 얘기 나오는데, 설악산에 있는 애면 그냥 다 판상전리고 화강암이냐? 거의 90% 맞는데, 설악산에 있는 하얀색 암석, 화강암인데 누가 봐도 판이 아니야. 세로로 삐죽삐죽해. 그럼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주상전리야? 아닙니다. 수직전리라고 부릅니다. 수직전리. 그럼 그건 왜 그렇게 생겼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금 간 거야. 어? 그런 것도 있지 뭘. 관악산 꼭대기 올라가 본 사람. 너 서울대 안 갈 거야? 어? 관악산하고 친하게 지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사진 바꿔놨어? 아까 찍은 걸로 바꿔놨어. 미안한데 아까 찍었더니 내 핸드폰 저장되길래 삭제해버렸어요. 내가 바꾸고 있으면 웃기잖아. 내 핸드폰에 자동으로 저장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지워버렸어요. 지운 게 낫잖아. 내가 바꾸고 있으면 왜? 자, 아무튼 이런 산들에 가면 우리나라에는 흔한 산들 대부분 화강암이 많단 말이야. 세로로 되어 있는 하얀 애가 있어. 주상전리 아니야? 그냥 수직전리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합으로 갑시다. 미안한데 부정합까지만 듣고 가. 차를 타던 걸어가던 뛰어가던. 차 안 타면 뛰어가야 돼? 기다리려주시고. 숙소가 어딘데 차를 타? 강남역 있는데 이런데? 저는 목사.
그쪽에도 있다고 얘기 넓게 들었는데 아니 서울 애들이 기숙사 있는 게 난 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집에 쫓겨난 거지. 알았어. 가끔 있더라고. 집이 요 언덕 너머인데도 기숙사 있는 애 있어. 윈터스쿨만 있어요. 고등학교 어디 나니? 뭔지 알아? 중대 어디? 여기 있는 고등학교 같아. 세화요. 대치동 살아요. 응? 기숙사 있는데? 이거 봐 쫓겨났잖아. 그거 봐. 아니 아침에 못 일어나서. 그러니까 쫓겨났잖아. 그러면 엄마가 태워주기 싫은 거잖아. 네. 그거 봐 쫓겨난 거잖아. 그치? 어? 가까운 데 있잖아. 이렇게.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 숙명. 음. 자퇴. 야, 괜찮아. 대한민국 고등학교는 때려쳐도 돼. 나도 지금 우리 딸 고민 중이야. 중학교 안 보내니까 고민 중. 진짜 홈스쿨링이거든요. 홈스쿨링이 더 낫다는 느낌도 들어 진짜. 응. 굳이 시간 낭비. 애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돈 지르라고 이게 뭔 지랄이고. 어차피 대학만 가면 되잖아. 해외도 좋아요. 응? 해외로. 아직까지 이제 우리 딸 이제 6학년인데요. 빨리 보내세요. 자, 정합이 뭐냐? 시간 순서대로 쌓인 거라 그랬지. 얘는 부정합이야. 부정합. 절대로 뒤에 정합을 한자를 못 써서 이렇게 쓴 게 아닙니다. 어? 써봤자 니네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써놓으면 애들이 먼저 합이라고 안 읽고 슴이라고 외워요.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부정합이라고 부른다고. 응? 이게 시간 순서랑 연결된 한자더라고. 시간 순서대로 차곡차곡 합쳐진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냐? 중간에 붕 뜬 애가 있다는 거야. 어디 사라졌어. 그럼 왜 사라졌을까? 깎였다는 얘기야. 왜 깎였을까? 깎였다는 얘기야. 왜 깎였을까? 선을 넘어섰거든. 선을 넘으면 깎이는 거야. 융기. 그지? 알겠어요? 융기. 깎이고. 씨발 좋대 뻔했다. 가라앉았어. 공간 생겼지. 다른 애가 쌓였어. 그래서 잘 봐 여기. 해수면 밑에 1번층, 2번층, 3번층, 4번층이 쌓였단 말이야. 퇴적. 정합이 퇴적. 물속이라는 거 되게 중요해. 그 다음에 일단 요거 얘기 안 하고 위에 거부터 할게요. 융기합니다. 땅덩어리가 위로 오르는 걸 융기, 내려가는 걸 침강이라고 해. 그 융기, 침강 얘기 나오는 운동을 조륙운동이라고 합니다. 조륙운동. 반면에 횡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는 조산운동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조산운동도 끼어있죠? 이것만 볼게요. 융기. 물 밖으로 융기했더니 깎였어. 지금 4번 날라갔지? 3번의 일부도 조금 날라갔지? 이거 기저감은 뭐냐? 그 위에 날라간 새끼 부스러. 그리고 나서 물 밑으로 가라앉으면 다시 뭐야? 4번까지 까였으니까 5번, 6번, 7번이 쌓였죠? 이렇게 만들어진 부정합을 부정합 면과 아래층이 나란하다 그래서 평행부정합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얘는 뭐도 있었냐? 조륙운동과 함께 조산운동도 있었던 거야. 조산운동이 먼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과정은 똑같아요. 그래놓고 부정합이 생겼는데 부정합 면과 아래층이 나란하지가 않지. 경사부정합이라고 불러요. 누가 봐도 경사부정합이지, 그지? 근데 가끔씩 이런 거 있어. 기저여감. 근데 밑에 층이 이렇게 돼 있어. 기저여감 있으면 이거 부정합면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정합의 경계면 부정합면. 자, 평행부정합일까요? 경사부정합일까요? 부정합면과 아래층이 나란하잖아, 그나마. 이거는 뭐냐? 이렇게 생기고 나서 나중에 횡압력 받은 거야. 근데 이거를 경사부정합이라고 하면 안 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요새 요런 게 자꾸 나온다고. 또 하나. 짧게 그런 겁니다. 짧게. 이거 뭐야? 아래층하고 부정하면 무슨 상태 이거? 나란하지 않죠? 형사부정합이에요. 근데 여기만 그리고 여기만 이렇게만. 그지? 이것도 경사부정합. 알겠음? 이해가 잘 안 가다 손들어 빨리. 무조건 부정한 면하고 이 선이 맞닿아 있으면 경사부정합이야. 원래 이거 위에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잖아. 근데 날라갔잖아. 이거 각이 있으면 경사부정합이라니까? 여긴 각이 없잖아요. 나란하다 그냥. 오케이? 한 개 더 있습니다. 부정합의 종류가 난정합이라고. 무슨 정합? 난정합은 밑에 있는 게 마그마나 용암이 식은 애들인 거야. 마그마나 용암이 식은, 그럼 화성암이죠. 화성암이 공기 중에 노출된 거야. 화성암이 노출된 게 지금 우리 주변에 어디 있어? 졸라 많아. 북한산 인수봉도 화성암 노출된 거고 다 노출된 거야. 그게 오랜 세월에 걸쳐 깎여. 그리고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았더니 층층층이 쌓였다. 나중에 얘를 봤다. 내가 북한산 얘기했어요. 북한산 인수봉이 지금 여기서 깎이는 단계거든. 아까 여기 얘기했지. 땅속 20km 있던 게 어디까지 올라왔다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2억 년 걸렸어.
2학년 동안 융기에서 깎이는 중이야. 융기 침식까지 2학년 걸렸어. 그럼 나중에 침강하고 이 새끼 쌓이려면 또 얼마나 걸리겠냐? 졸라 오래 걸리겠지. 생기기가 무지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생기기 되게 힘들지. 힘들 난자. 난정암이라고 부른다고. 자, 밑에 마그마가 깎인 흔적이 있고 부정합 생겨 있으면 난정암이라고 해요. 얘네들에 비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난정암이라고 부른다고. 그 외에는 암석의 금간거, 아까 전리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였고, 자, 다음 시간에 딱 2개만 하고 바로 날씨로 넘어갈 겁니다. 응? 뭐 할 거냐면 암석의 절대 연령 구하는 거. 난이도 중까지만 할 거야. 중까지만. 난이도 상위 시험에 나오는데 난이도 중까지만 할 거고, 그 다음에 지질시대 순서 외우는 거 거기까지만 한 다음에 바로 날씨로 넘어갈 거니까 예습 지금 말한 2개랑 이 뒤에 있는 뭐 고기압, 저기압 이런 거 있지? 그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알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답지 챙겼지?